지난 3.1절 당시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개양돼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이번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장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아산시를 규탄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철야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축제 참여와 홍보를 위해 천안 hin타령 춤축제 2023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3.1절 당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개양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호수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3.1절 당일 소녀상에 입힌 망토와 모자에 칼로 벤 것으로 보이는 위해 자국이 6군데 발견됐고 이에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수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10여 명이 세종을 찾아 원정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 기록 어디에도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호수공원 소녀상 건립 주체에게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 것과 시민의 증오심을 유발하는 소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 도중엔 이 소식을 듣고 항의차 찾은 일부 시민들과 고성이 오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엔 경찰 병력 수십 명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회에 앞서선 세종 지역 23개 단체가 먼저 소녀상을 찾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노예라는 참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고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비의 형체가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는 그릇된 역사의 왜곡과 보수 우익단체들의 위협에 노출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CCTV 설치를 비롯해서 조례에 명시된 실질적인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소녀상 훼손의 경우 공용물 손괴죄에 속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보수단체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세종 평화의 소녀상마저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하는 행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친일 세력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 교육 경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학부모회장연합회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라며 아산시를 규탄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일방적인 사건 통보 박시장을 규탄한다! 아산시 학부모회장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교육지원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아산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회장연합회는 교육경비는 그동안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교육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던 예산이라며 일방적인 아산시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예산을 어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역시 중학교 통합 개선 지원비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상수도 지원금 등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교육경비만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지원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교육 지원 예산 확대하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아산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학부모 협의회에서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반면 박경기 아산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돼야 함에도 그동안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교육경비 예산 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희영 아산시 의회 의장은 교육경비 원상 회복을 위해 8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고 시의회 의원들도 오는 10일 열릴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산시 학부모회장 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오는 21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하는 규탄 대회를 열 예정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놓고 갈등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첫 번째 맞는 세종 탄소중립 전환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종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비롯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일부 전문가 강연에서는 이재형 SK텔레콤 ESG 담당 차장이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종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산시 은복면 아파트 밀집 지역인 포스코 3차 상가 1층에 현장 민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 복지 업무 등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포스코 아파트와 인근 마을 주민 7,500여 세대의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7일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방공호 현장에서 아산 부역 혐의 유해 발굴 개토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1950년 아산 공수리와 배감리 일대에서 사망한 민간인 희생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해 발굴의 사업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 묻혀있는 부역 혐의 관련 희생자 유해는 380여 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해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식품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을 벌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별도로 화장실 개선 자금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각 시군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력이 단기간만 필요하거나 숙소 제공이 어려운 영세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막 농번기에 접어든 천안의 한 포도밭입니다. 부부 2명이 운영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무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길게는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도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농가 11곳에 23명의 외국인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선 전용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데다 포도나 배처럼 상시가 아닌 단기간만 인력이 필요한 과수농가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수나 또 이제 단연생 하는 데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필요는 하는데 그것도 월 한 10일 정도 나눠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비싼 인건비를 주고 불법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간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 농가가 상시 고용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용역처럼. 천안시는 농민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올해로 2기째를 맞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6명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실국장단의 당연직 위원과 청년활동단의 위촉직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지원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소속 집단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관련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세종 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제출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축제 참여와 홍보를 위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3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흥이 나리는 축제 홍보를 중점으로 활동하며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플래시몹 운영과 축제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SNS를 활용한 축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젊음과 열정을 강조한 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축제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은 오는 13일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눈에 반한 미술관 이야기와 우리가 사랑한 음악가 등 모두 4개 강좌가 마련돼 있으며 강좌별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은 충남교육청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짜 생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뿜뿜 솟아나고 있네요. 이럴 때 가장 바쁜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농민들인데요. 오늘은 농민을 위한 알짜 정보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아산시가 청년 농어민을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네요.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청년들의 농지 임차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농지 확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8일까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까 꼭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콜.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지만 쉽게 마음을 정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도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귀농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분이시라면 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천안으로의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귀농, 귀촌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귀농 창업 계획서 작성 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인지 아시죠? 천안의 농특산물 재배에 대한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농장 견학, 귀농, 귀촌, 박람회 견학 등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아닌가요?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2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교육은 4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총 8차례 진행합니다. 평소 영농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서두르세요. 용기를 내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자신감도 쑥쑥 솟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농촌의 희망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날씨?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날씨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늘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날씨는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의 상태죠. 땅의 영양 상태를 잘 알아야 농작물이 좋아하는 미생물도 토질에 딱 맞게 영향을 주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균형된 식사를 주는 방법. 그래서 꿀정보 대방출합니다. 아산시가 농작물 재배지 맞춤형 토양 관리를 위해서 토양 검정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양 검정을 신청하면 토양의 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등등등을 측정해 줍니다. 이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경작지의 영양 불균형을 파악하고요. 작물별 적정 비료량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물의 보약과도 같은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작물도 좋아하고 소득도 쑥쑥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아산시 농업기술과 041-537-3834, 537-3834로 전화주세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으셔서 꼭 성공하세요.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아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됩니다. 남측 주차장과 본관 후면은 다음 달 3일부터, 동편 주차장은 오는 6월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청 남측 부설 주차장입니다. 모두 446면에 달하지만 오전부터 만차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다 못한 차량들은 주차장만 맴돕니다. 답답하죠. 워낙 없어가지고 돌아도 뭐 갓 같은 데다 벨트 주차도 없으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아산시가 무료로 운영 중인 부설 주차장 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하루에 적게는 170대, 많게는 200대가량이 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0%는 8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남측과 본관 후면 주차장 487면으로 동편 주차장 역시 오는 6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요금은 기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인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 후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며 무료 시간이 지난 후 최초 1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주말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본관 후면과 남측, 동편 주차장에는 본청 직원과 상시 근무자를 위한 정기권도 발행됐는데 시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권 차량에 대해서는 오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 정도씩 빠진다고 치면은 뭐 100여 대 이상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서로들 간에 잘 조화롭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는 아산 문화공원에 주차장 107면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주차장 211면을 추가로 조성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소와 관련한 기술력이나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확보한 국비에 도비 3억 2천만 원을 더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 수소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인증 등을 지원합니다. 세종시가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집 철거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두 사업에 총 7억 3,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빈집 철거에는 각 동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 원, 지분 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이번 달부터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동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제공하던 것을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독은 일반 세균과 식중독균 등을 살균하는 친환경 무독성 약품을 활용해 가정 내 싱크대와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바퀴벌레 살충 제품도 함께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대상은 마당이나 옥상, 베란다 등 개인 정원 분야와 마을, 공동주택, 상가 등 공공정원 분야입니다. 참가 자격은 정원을 가꾸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대상과 최고의 정원상 등을 선정해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배상 중심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해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강제징용과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